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챕터 13 지난번에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요. 챕터 13은 그 땅 분할, 토지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 법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땅을 두 개 이상 개발할 때는 Subdivision Map Act의 법에 의해서 토지 분할하는 것이고 다섯 개 이상의 토지를 분할할 시에는 Subdivide Land Law에 의해서 분할하는 법을 사용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은 422페이지 5번의 Common Interest Development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on Interest Development는 공동 이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공 구조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Common Interest Development (CID) a project where there are common areas used by or accepting separate interests for use individual living unit managed by an association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유닛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먼 에어리아 같은 그러한 공동적인 그런 에어리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CID라고 합니다. 이 CID에는 뭐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산책길이라든지 뭐 콘도미니엄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 Common Interest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B, C, D, CID의 기본적인 개념, 뭐 Plan Development라든지 Community Apartment Project라든지 컨도미니엄, 우리 잘 알고 있는 컨도미니엄 있죠. 컨도미니엄도 CID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타임쉐어, 타임쉐어는 이제 우리가 그 베케이션 갈 때 쓰는 그러한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이제 CID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탁 코오퍼레이티브라고 그래서 소유 형태를 주식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디드라는 그런 집문서라고 보통 불리죠. 집문서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스탁 주식 형태로 갖고 있는 그 소유권 형태를 그런 스탁으로 갖고 있는 CID를 이제 스탁 코오퍼레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음 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23페이지. 자, A에 보시면 CID의 첫 번째 타입인 Planned Development PD는 뭐 PD라고도 불리고 뭐 PUD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in a PD each interest unit separate ownership of his or her house and the lot that isn't located on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separate ownership을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싱글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타운홈, 그 콘도나 타운홈에 사시는 분들은 어소시에이션 있죠. HOA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싱글홈이나 타운홈 단지들을 이 PUD,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도나 타운홈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콘도라든지 타운홈 같은 것들. 자, 콘도하고 타운홈의 차이는 내 아래 위로 누가 살고 있으면 콘도라고 불리고요. 콘도는 내 위에 누군가 살고 있고 내 밑에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콘도라고 하고 내 아래 위로 누군가 살고 있지 않으면
이건 타운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타운홈 같은 경우는 벽은 세열하죠. 옆에 벽은. 그래서 내 집과 어느 한 면이라도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타운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common area is that part of a lot and unit in subdivision is shared equally by all owners undivided interest 돼 있는데 common area라고 하는 것은 공동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지 안에서 모든 오너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도라든지 그다음에 라비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그 오너가 그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커먼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undivided interest가 있는데요. undivided interest is right of any owner to use any part of a project 돼 있는데 자, 이거는 undivided는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분리되지 않은 이익권이다 하는데 분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공동이라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익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오너라면 누구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rights를 분리되지 않은 이익권, 공동 사용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CID의 두 번째 형태인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two or more apartments defined as a subdivision where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control usually exercised by governing board elected by owners of fractional interest 돼 있는데 이거는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관리라든지 뭐 재산세 비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두 개 이상의 아파트먼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너들은 소유권의 형태를 땅에 대해서는 undivided interest를 가지고요. 아까 undivided interest 설명드렸죠. 공동 사용 이용권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공동 사용 이용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자의 유닛은 리스홀드, 독자적인 리스홀드권이 있습니다. 리스를 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property tax bill이 하나로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의 property tax bill이 몇 개이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유닛이 따로따로 쪼개져 있다 할지라도 property tax bill은 하나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고 유닛이기 때문에 property tax가 각 유닛마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 아파트먼트이기 때문에 property tax bill이 하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랑 또 비교되는 게 콘도죠. 콘도들은 아파트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각 그 건물 하나 한 빌딩에 여러 가지 유닛들이 이제 쪼개져 있는데 콘도는 재산세 비리 각 유닛마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아파트먼트랑 콘도랑은
차이점이 이 property tax bil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내기가 좋은 거죠.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purchasers receive only a right of occupy leasehold interest in an apartment unit, while condo purchase get a deed fee interest to the unit 돼 있는데 콘도와 아파트를 산, 이 커뮤니티 아파트를 산 사람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 소유 아파트를 구입한 이 구입자들은 그 아파트 안에서 리스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반면에 와요. 콘도미니엄은 그 유닛에 대한 디드, 집문서, 그러니까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 아파트,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를 구입한 사람은 구입 후에 렌트만 가능한데 구입 후 렌트만 가능. 콘도미니엄을 산 사람은 그 콘도를 소유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고 렌트까지도 가능한 것이 콘도와 이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P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배우는데 완전한 소유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살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유 형태로 가질 것인지가 항상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이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그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부부로서 둘이서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소유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ee interest라고 해서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데,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도 할 수 있고 거주도 할 수 있고 렌트도 줄 수 있다는 것이 fee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fee interest, 완전한 소유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CID의 세 번째 형태인 콘도미니엄 보시겠는데, 콘도미니엄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콘도미니엄 잘 알고 있죠? Condominium owners get a deed to a unit and separate tax bill 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공동 소유 아파트,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와 반대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콘도미니엄은 deed, fee interest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집문서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 유닛마다. 그러니까 주인이 유닛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eparate tax bill, 재산세를 각 유닛마다 따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건 지울게요. 요 밑에 내용하고 이제 상충되는 내용이니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비교돼서 많이 나옵니다. 세퍼레이트 텍스비를 갖고 있다 하면 콘도미니엄을 얘기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원 프로퍼티 텍스빌이다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면 커뮤니티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를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컨도미니엄 정의 한번 좀 볼게요. 컨도미니엄 is the ownership of land, building in common with other owners plus
individual ownership of specific airspace 돼 있는데 자, 콘도미니엄은 땅과 빌딩은 공동으로서 소유를 하지만 특정한 개인 공간은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콘도미니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콘도미니엄 보시면 그 땅은 같이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도 공동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1호, 뭐 301호, 뭐 203호 이러한 각 유닛들은 개인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땅과 빌딩은 공동 소유를 하지만 그 101호 같은 개인 유닛은 각자 소유하는 형태가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 보시면 콘도미니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콘도미니엄은 오너들이 그 소유 형태를 fee simple로 갖습니다. 완전한 소유권 형태입니다. 완전한 소유권 형태라면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렌트를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separate tax bill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각 유닛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공동 에어리아, 커먼 에어리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죠. 랍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데 이러한 것은 퍼센테이지 쉐어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쉐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오너가 50명이라고 하면 뭐 각자 뭐 2%씩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소유하는 그런 형태가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뭐 2%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커먼 에어리아를 내가 2%만 사용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그 위에서 본 undivided interest 공동 사용 이용권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콘도미니엄 특징들 또 체크하시고요. 1, 2, 3번.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실게요. A copy of covenant condition restriction 줄여서 CCNR 과 A copy of bylaw. bylaw 하는 것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 살면서 지켜야 할 규정, 뭐 법례 같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 copy of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of condo association. 그 콘도에 대한 그 콘도 HOA,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HOA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단체, 그 커뮤니티에 대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회계 장부, 대차대조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회계 그 페이퍼 그 제가 한국말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동안에 내가 그 콘도에서 무엇을 사용을 했고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고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났으며 뭐 무엇을 고쳤으며 그런 일련의 그 회계적인 그 활동을 그 대차대조로서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는 CCNR이라든가 바이로,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
이 세 가지는 콘도미니엄을 사는 바이어에게 꼭 주어야 되는 서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콘도미니엄을 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 뭐 싱글홈이지만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게이트가 있는 그러한 하우스들은 그 안에 HOA,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이 HOA가 존재하는 그런 커뮤니티에는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이 HOA 다큐멘트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HOA 다큐멘트에는 위에서 언급한 CCNR이라든가 바이로라든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1번, 2번, 3번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미니트라고 그래서 회의록도 줍니다. 회의록은 HO에서 서로 회의한 기록들, 그러니까 반상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국에 이제 반상회라고 하잖아요. 그 반상회 기록도 제공을 합니다. HO의 다큐멘트에는.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네, 요 정도 이제 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데토리로 줘야 되는 디스클로즈 중에 하나가 이 HOA 다큐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콘도미니엄의 또 서브 형태로서 타임 쉐어링이 있는데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A form of ownership where each investor holds a share in a specific unit or home and possesses the right to occupy that home for specific period each year 돼 있는데 공동 소유 형태의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타임 쉐어링은 공동 소유 형태의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유닛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 유닛에 대해서 쉐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형태가 이제 타임 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52 owners usually less because of downtime for maintenance may each own a specific 1-week share in one unit at resort property 돼 있는데 52명의 그 타임쉐어 소유주가 있다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니까 52명의 소유주가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칸 소유주마다 일주일간의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타임 쉐어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소유주가 있는데 그 소유주 숫자만큼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기들끼리 정하겠지만 1년 동안 뭐 맥시멈 뭐 열흘까지 사용할 수 있다. 뭐 한 5일, 6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자, 타임쉐어의 장점 한번 보시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베케이션 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보통은 베케이션 홈을 완전히 가지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을 살려면.
그런데 그러한 익스펜스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베케이션 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타임쉐어에 있겠습니다. 뭐 유명 관광지에 그런 콘도를 하나 가지려면 뭐 요즘 시세로 뭐 200만 불, 300만 불, 뭐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베케이션 하려고 그것을 사는 거보다는 타임쉐어를 이용하면 다만 요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만 불 고선이지 않을까요? 10만 불보다 더 낮을 것 같기도 한데 고선에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베케이션 홈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타임쉐어가 있으면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제휴를 맺은 체인점에는 뭐 제한이 있겠지만 가볼 수 있는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내 소유의 베케이션 홈이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이 제 생각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disproportionately high priced. 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 이제 뭐 몇만 불씩 들여서 그 건물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베케이션 그 콘도미니엄 같은 것들을. 그러면 각자 5만 불씩 냈다고 하면 50명의 이제 소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콘도를 사기 위해서는 총 지불한 금액이 250만 불이 됩니다. 50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것을 내가 혼자서 사게 되면 뭐 한 150만 불이나 200만 불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콘도인데 이 타임쉐어를 이용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proportionally 훨씬 비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those selling timeshares are burdened with tremendous marketing expenses 돼 있는데 자, 두 번째 단점은 이제 타임쉐어를 우리가 살 때는 비교적 쉽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팔려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요. 살려는 그런 살려는 사람 작자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몇만 불 들여서 뭐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5만 불 들 때 상품, 7만 불 들 때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 돈에 따라서 그 5만 불, 7만 불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뭐 한 달에 유지 비용이 500불 정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마다 여행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500불씩 또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만 불이 들여서 사고 그다음에 매달 500불씩 또 유지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실제로 가게 되면 하루에 또 얼마씩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옆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여행을 가는
그래서 좀 휴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행 가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행을 가서 좀 자기 휴식도 하고 뭐 일상생활과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좋은 점이다. 억지로라도 가게 된다? 그런 것이 좋은 점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정도 돈을 들일 거면 굳이 그때 돼서 뭐, 뭐 매달 유지 비용 내고 갈 때마다 또 돈 내고 그 비용 다 합치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Many large hotel chains such as Marriott and Hilton build monthly timeshare properties. 많은 유명 그 호텔 체인들 예를 들어서 메리엇이나 힐튼 같은 그런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이 타임쉐어를 만듭니다.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Other companies such as Diamond Resort often purchasing existing timeshare properties and take over management and sales responsibility. 자, 힐튼이나 이제 메리엇 얘네들이 이제 타임쉐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네임 밸류, 유명한 밸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사거든요. 타임쉐어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타임쉐어를 다이아몬드 리조트 같은 회사에다가 그 팝니다. 기존의 이제 타임쉐어 프로퍼티를 이제 다이아몬드 리조트 같은 회사가 이제 사게 되는데 매니지먼트 같은 것을 테이크오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일들, 마케팅 같은 것들을 다이아몬드 리조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엇, 힐튼 같은 유명한 얘네들이 호텔 체인들이 타임쉐어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매니지먼트나 마케팅 같은 경우 것들은 다이아몬드 리조트 이런 애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타임쉐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스타 코오퍼레이티브 코퍼레이션 is the owner 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CID의 네 번째 그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Star Cooperative is corporation that is formed to own the land, improve real property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corporation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땅과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스탁 코오퍼레이티브인데 쉽게 얘기해서 스탁의 형태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스탁 코오퍼레이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콘도미니엄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실비치나 라구나, 한인타운 그 동양성경교회 근처에 있는 콘도가 이런 형태, 스타 코오퍼레이티브가 있는데 그 콘도 한 유닛이 디드로서 피심플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 형태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 한번 보시면 그랜디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심플 완전한 소유권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스타 형태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right to occupy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ansfer는 이제 넘겨주다 이런 건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 스탁의 형태로 스탁 거래로서 그 소유권 거기서 살 수 있는 right to occupy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없는데
제 경험상 이 스타 코오퍼레이티브는 에스크로도 특정 에스크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취급하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융자 회사, 은행들이 이 스타 코오퍼레이티브라고 하면 융자를 안 해주는 은행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쉽진 않죠. 자, 6번에 subdivision advertising 돼 있는데 subdivision은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의 광고, advertisi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좀 보시면 a true copy of any advertising proposed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land project opening must be submitted as part of the documentation required prior to issuance of public report 돼 있는데 허위나 허위 광고 같은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퍼블릭 리포트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퍼블릭 리포트 전에 충분히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DRE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ubdivision을 하면 보통 새로운 타운을 형성하는 새 집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을 만드는 데는 꼭 퍼블릭 리포트를 바이어에거나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포트 하기 전에 충분히 이 subdivision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DRE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땅 개발할 거다. 그래서 토지 분할, subdivision 할 거다. 라고 광고를 하는 계획을 DRE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7번에 보시면 environmental law에서 환경법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분할을 하면 땅을 분할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또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땅을 분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인구수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이 이 토지 분할할 때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줄여서 EIR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A study of how a subdivision will affect ecology of a subdivision surroundings 돼 있는데 자, EIR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영향 보고서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환경 영향 보고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요즘 대통령 이제 새로 바뀌어서 한국에 용산에 뭐 공원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경 영향 보고서를 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환경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원을 조성할 만한 환경이 되는지, 땅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R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디인데 환경의 주변 환경에 땅을 subdivision하는 주변 환경에 그런 이컬러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스터디가 EI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보고서를 로컬 정부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city나 county authority는 이제 로컬 정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EIR도 환경 영향 보고서, 평가 보고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라지는 이제 생태계고요. 그 토지의 철새 도래 지역이거나 뭐 환경학적으로 뭐 이렇게 동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태 지역이면 개발할 수 없겠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오염돼 있어도 안 돼요. 그 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그 100년 동안 그 땅 밑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뭐 일본이 거기 군사 주둔지로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려면 이 환경 영향 보고서 이러한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subdivision 할 때마다 이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제 그런 토지 분할에서. 자, 그 밑에 negative declaration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EIR이랑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요. 자, 보시면 statement 진술서입니다. 이거는 by an expert 전문가에 의한 진술서가 negative declaration인데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진술서냐? Affirming that a new subdivision will have no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 자, 이거는 no negative impact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개발해도 좋다는 얘기를 affirming, 확인해주는 그러한 진술서가 negative declaration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negative declaration이 이 진술서가 나오면 그러니까 개발을 해도 되는 거죠. 그 땅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negative declaration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의 미닝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no negative impact다.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이 없다라는 진술서가 negative declaration입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426페이지 Phase 1 of Environmental Impact Report would include area photos, drainage patterns, but not soil analysis 돼 있는데 이러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Phase 1, Phase 2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커머셜을 거래하다 보면 이 환경 영향 보고서 페이스 1과 페이스 2를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페이스 1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 1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조사가 항공 사진, aerial photos, 그다음에 drainage patterns 배수 시설 모양, 그 다음에 포함이 될 것 같지만 soil analysis,
토양 분석. 토양 분석은 페이스 1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토양 분석은 페이스 2에 들어갑니다. 자, 토양 분석을 실제로 나와서 하게 되는데 땅을 실제로 뭐 드릴 같은 걸로 두두두둑 파가지고 샘플을 여러 군데서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랩에 보내서 이 토지가 오염이 됐는지 오염이 안 됐는지 이제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오염이 안 됐으면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거고요. 토양이 오염이 됐으면 그것을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정화 비용도 때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이까지는 않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통해서 사게 되면 그 페이스 2에 토양 분석을 했을 때 토지가 오염돼 있다. 그러면 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을 확 낮춰서 뭐 캐시로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subdivision 토지 분할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상황이니까 토양이 오염돼 있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빌더 입장에서는 토양을 어떻게든 정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A 보시면 lead based paint disclosure federal government 돼 있는데 자, lead는 납입니다. 납 성분 페인트에 대한 disclosure 설명해 주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federal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어야 되는 disclosur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78년 이전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78년 1월 며칠인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납성분 페인트로 칠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페인트들의 납성분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납성분이 있는 페인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디스클로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8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페인트가 납성분이 포함이 됐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설명 자료가 레드 베이스 페인트 디스클로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류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맨데토리로 줘야 되는 바이어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폼을 디스클로저 폼을 보시면 lead based paint hazard disclosure라고 부르고 acknowledgement and addendum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저희는 너무 길기 때문에 lead based paint 뭐 요 정도까지 부르고요. FLD라고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8년 이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디스클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1978년
늘 기준으로 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1978년이라는 연도수가 나온다. 그러면 lead base paint disclosure를 얘기하는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LA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978년 이 lead base paint disclosure가 mandatory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익숙해지실 거고. LA의 건물들이 집들이 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꽤 많잖아요. 100년 이상 된 것들. 78년이면 한 연도수가 한 40, 45, 44, 뭐 요 정도 44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44년, 45년 이상 된 건물에는 lead base paint disclosure를 꼭 제공해 줘야 된다.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납성분이 있는 페인트로 칠해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서류인 겁니다.